메모리 용량을 4배를 증가시킨다. 즉 64K DRAM에서 256K DRAM을 개발할 때 보통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전략은 1년에 하나씩 개발하자. 1년에 4배의 용량의 메모리를 개발하자. 이제 그런 전략을 했고 드디어 1990년도 초가 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일한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야. 그까지 이제 가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반도체 회사의 디램 제품을 구입을 해서 어떠한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지시가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업팀에서 그 칩을 구해 와서 팀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해봤더니 두 종류의 형태가 트랜지스터 형태가 있더라. 예.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트랜지스터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렇게 위쪽으로 쌓는 방식. 그래서 이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요게 아까 보여주신 실리콘 웨이퍼고요. 이 트랜지스터를 위쪽으로 쌓는 겁니다. 이 스택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실리콘 웨이퍼가 이래 있으면 지하를 파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방식이 있어요. 요것을 트렌치라고 합니다. 성능은 여기 트렌치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더 만들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하를 파야 되니까요. 만들기는 이 스택 방식, 그냥 실리콘 웨이퍼에 쌓으면 되니까 더 쉽죠. 근데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장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 트렌치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가격이 비싸고 이거는 가격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야, 그래도 뛰어넘으려면 1등 기업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렌치로. 그런데 고 이근희 회장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스택 방식으로 하자. 왜 스택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미래의 성장은 이게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PC의 시대가 돌입을 했죠. 엄청나게 많은 PC들이 나오게 되는데 PC의 시대가 되면 CPU와 DRAM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되는데 PC에 들어가는 DRAM의 가격이 비싸다면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사지 않죠. 못 사겠죠. 네.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DRAM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스택으로 가는 거다 하고 이근희 회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신 거죠.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성능도 동일한 수준까지 도달을 하고 가격도 싸니까 그때부터는 원가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싸게 만드느냐. IMF 시절에 한번 우리나라와 일본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치열한 반도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섰죠. 거꾸로 이제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해서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경제위기 생각날 겁니다. 그때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2차 메모리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2008년. 거기에서 바로 한국이 이기고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를 철수를 하게 돼요. 와.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본을 추월하는 메모리 강국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메모리는 세계 최고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 1위를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선택을 사실 했던 것입니다.